자, 1번에 보면 상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좀 보여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쳐주시고, 자, 보시면 하나하나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1번은 즉시성이라는 개념, 2번은 피드백, 3번은 상담의 구조와 네 번째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번 즉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즉시성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here and now라고 해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죠. 자, 즉시성이란 내담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 내담자가 어떤 질문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내담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상담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즉시성이 아니라. 자, 즉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습니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 지금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 이 내담자의 일상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담자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즉시성이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담자의 현재를 상담 과정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부터 주는 게 좋지 않고 긍정적인 것부터 주는 게 좋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을 진행하면서 시간이라든지 내담자의 행동이나 절차상의 제한이라든지 상담 목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뭐라 하죠? 배우셨는데요. 네, 구조화라고 합니다. 내담자 이야기를 비밀보장을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비밀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간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절차상에서 또 내담자의 행동에서 어떠한 부분에 제한을 시킨다든지 목표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조화, 초기 과정에서 하는 거죠. 초기 과정인 구조화에서 하는 것이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게 결정적 힌트가 되죠.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수립하려고 한다. 개방형 질문은 짧은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길게 답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아니라 폐쇄형 질문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결정적 힌트였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예전부터 출제가 됐던 건데요.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이런 말 나오면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한 직업상담사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이 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관리 능력, 실행 능력, 조언 능력, 타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협 능력이라는 것은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암기법을 두 문자 암기법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실, 그 다음에 끊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검정, 끊고, 그 다음에 관조입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상실, 검정, 관조. 한 번 더요. 상실, 검정, 관조. 이렇게 해놓고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시험에서 이게 꼭 나올 거거든요. 국립직업지도협회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 상담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검사 능력. 그 다음 정은 정보 분석입니다. 정보 분석, 정보란 단어 찾으시고요. 관리 능력, 조언 능력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답은 4번이 답인데 2번 문제죠. 02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쉬운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잠재력에 대해 결정적 힌트가 이거죠.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유인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깊은 긍정적 존중 또 나오죠. 긍정적 존중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존중,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수용적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용이라는 단어 꼭 찾으셔야 됩니다.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담자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잠재력을 지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용적 존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리플렉션을 하면서 경청해 주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적인 경청을 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리스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재진술은 아시죠? 자, 3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학자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바로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자, 첫 번째는 프로이트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들러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프로이트가 강조하는 것이 성적 욕구 아닙니까? 성적 욕구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들러는 아시는 대로 사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대인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 간의 대인관계는 과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인간관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뽑아져 나오죠. 사회적 관심. 인간은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것을 사회적 관심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인간관을 중시하는 것이 아들러의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물학적 토대 나왔고요. 성적 욕구, 사회심리학적 토대 이거 나오죠. 사회적 인간관.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요. 2번에 목적론이 있습니다. 이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러의 이론이에요. 아들러는 가상적 목표라는 것을 말하죠. 가상적 목표.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중심 목표가 있다. 그래서 가상적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이론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인과론이 있습니다. 인과론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과거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외상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과론 하면 프로이트입니다. 자, 총체주의가 있는데요. 총체적 인간관 하면 또 아들러입니다. 총체적 인간관 하면 아들러고 환원주의는 뭐예요? 환원주의는 과거 어린 시절의 원인이 바로 뭐다? 네, 문제다. 그래서 이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가 문제 원인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또 프로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은 앞에는 아들러, 뒤에가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뒤바뀌어 있죠. 자, 총체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요소에 찾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자, 꿈의 분석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인지 아시죠? 프로이트가 바로 꿈의 분석이고 각본 분석은 에릭 번, 의사교류 분석의 에릭 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잘 뽑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별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필답형의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도 암기법이 있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보디인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분류가 있습니다. 그 진단 분류는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뭐였죠? 정부의 확신 부족으로 자, 갈등과 불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고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정보의 부족입니다. 이게 뭐죠? 의존성입니다. 이게 뭐죠? 확신 부족입니다. 이게 뭐죠? 내적 갈등이고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불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자아 갈등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들어갔고요. 의존성 들어갔습니다. 비현실성은 없습니다. 5번의 답은 4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2차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써 놓으셔야 되겠죠.